비번이 걸려 있었구나. 오늘 그 뭐야, 인삼 5점 뭐예요? 4쿼터 5점인가? 슬쩍 봤거든요. 5점인가 났던데. 와 진짜 크블은 역시 요즘 느바도 이상한 게 좀 많긴 하지만 5점 보고서 아니 50몇 점 났길래 와 어떻게 이 점수를 냈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5점 났던데 4쿼터에.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57분까지 1분 남았고 곧 시작해 볼게요. 어서오세요. 오늘 11경기 준비해 왔고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맨시티도 울버햄튼 먼저 갈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맨시티가 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맨시티가 뭐 주중에 라이프치히 원정을 다녀왔고 그 경기에서 뭐 잭 그릴리시나 케빈 데브라이너 아니면 뭐 칼 워커 뭐 이런 대부분의 좀 주전들이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득 5,900원 선후원 후 적중할랍니다. 등님 5,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 울버햄튼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이 팀은 일단 공격이 너무 안 되고 제가 울버 경기 때마다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황희찬의 뽀록골이 있었어요. 울버의 이 상승세에는 지난번보다도 좀 최근 전적이 안 좋아지긴 했죠. 근데 이 상승세에는 황희찬의 뽀록골이 있었다. 수비적으로는 물론 젊은 자원들이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어요. 뭐 라얀 에이트 누리 뭐 지난 경기에 이제 부상으로 막판에 아웃됐고 얘가 아웃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리버풀이 극장골을 넣었어요. 얘가 아웃된 그 자리에서 이제 오리기가 받아가지고 넣었거든요. 아무튼 요 선수가 오늘 같은 경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괜찮으나 공격이 너무 안 된다. 그 맨시티 상대로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맨시티가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가 있고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보거든요. 맨시티 마인승이랑 3.5 언더를 보는데 어서오세요. 제 생각에 울버햄튼 제대로 된 공격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미드필더 쪽에서 너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세를 극복할 만한 사이즈가 저는 아다마밖에 안 보여요. 아다마. 황희찬이나 히메네즈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 높고 그나마 아다마가 뭘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다마는 마무리 패스나 마무리 크로스 마무리 슈팅에 있어서 분명한 약점이 있는 선수고 저는 맨시티가 한 2대0 3대0 정도 봅니다. 결장자 쪽 한번 보면은 페란 토레스 정도가 이제 확실한 결장자고 뭐 가브리엘 제수스나 수비 쪽에 라포르테 뭐 나다나케 뭐 필포덴 요 정도가 이제 불투명이에요. 요 정도 자원들이 불투명인데 물론 포덴 안 나오는 건 좀 아쉽긴 한데 뭐 아케 필요 없고 라포르테는 뭐 존스톤스 나오면 되고 제수스도 있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가 요 정도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 장기 부상자인 네토나 뭐 마루사우 정도가 뭐 부상이고 윌리볼리 수비 쪽에 얘가 좀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바로 투입할진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 조니 이런 애들이 장기 부상자고 지난 경기 이제 좀 부상이 있었던 코디나 이제 누리 이런 이제 수비 쪽 자원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데 해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언더를 본 것도 있고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가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잖아요. 지난 라이프치히 전에 완전한 로테이션을 돌린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 사실 완전한 로테이션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맨시티 특유의 한 2골차 넣어놓고 공놀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2대0 정도에서 공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울버햄튼이 홈이면 모르겠는데 최근 기세와 원정을 고려했을 때 따라올 만한 힘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2대0에 3대0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살레르니. 오늘 좀 요런 쉬운 경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적고 시작하면 일반승은 봅니다. 일반승을 보고 마인승도 보는데 이 마인승에 대한 리스크를 위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피오렌티나 쪽에 카스토르빌레라는 미드필더 자원이 좀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일단 피오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피오렌티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드필더 쪽에 좀 과부하가 있어요. 이 팀 자체가 지금 뭐 카스토르빌레도 오늘 복귀를 하긴 했지만 보나벤추라나 뭐 토레이라가 최근에 많이 뛰고 있죠. 풀가르나 뭐 카스토빌레가 부상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물론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는데 해외 쪽에서 이거 피오렌티나가 로테이션 돌린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종종 있어요. 종종 라인업 쪽으로 봤을 때 기사를 제가 한두 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는데 블라우비치 로테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는 해외 쪽에 얘기들이 많고요. 아니면 보나벤추라 뭐 이런 좋은 미드필더 자원 아니면은 뭐 원래는 좀 서브 쪽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토레라 미드필더 쪽 이런 선수들의 로테이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아무래도 상대가 살레른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건지 좀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는 쪽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쫄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벤치에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저는 살레른이 상대로는 충분히 마인 해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어쨌든 지난 경기에 말레가 아마 선발로 뛰었었나? 그러면서 이제 던칸이 쉬었나?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로테이션이 좀 돌아간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저는 피오렌티나가 충분히 가져간다고 봅니다. 네, 어서오세요. 일반승, 마인승 같이 봅니다. 피오렌티나가 부상만 없으면 진짜 세요 라인업이. 부상만 없으면. 근데 부상 때마다 공백이 있으면 항상 고전을 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은 몇몇 핵심이 빠지면은 너무 고전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부상자들이 크게 있는 모습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겨줄 거라 보고 요 경기도 지난 이제 라이프치히 대 글라드바가 이제 홈에서 프라이브로크한테 전반에 6골이었나? 전반에 6골이죠. 6대0으로 그냥 아주 학살을 당했었는데 일단은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지난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가져갔던 부분도 있고 사실 그때 근데 주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주전들이 좀 나왔었는데 부상자 쪽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폴센, 올모 뭐 이런 선수들 못 나와요. 미드필더나 좀 앞선 자원에서 힘을 써줄 선수들이 못 나오고 굴라시, 키퍼도 못 나오고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뭐 시마칸이나 올반 이런 수비 쪽 자원들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시마칸은 뭐 이미 스쿼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올반도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뭐 약간 수보슬라이나 뭐 클로스터만 뭐 이런 선수들이 약간 몸 상태가 오늘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사이즈라고 봅니다. 해외 쪽에서는 그런 부상자 명단은 일단은 확실히 올랐다기보다는 주중 경기 일정에서 클로스터만은 확실히 좀 다친 것 같긴 하고 뭐 이런 선수들은 약간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일단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위넨글라드바는 확실히 수비 쪽이 너무 문제예요. 그런 상황에서 앞선에 호프만 말고는 뭐 엠볼로나 아니면 뭐 튀랑 이런 선수들의 폼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창 좋았을 때로 보면 제 생각에 한 재작년? 작년? 뭐 요 정도 때는 한창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좀 내려온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수비 쪽에 바이어가 빠진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고 뭐 크람보 빠진 것도 좀 아쉬운데 저는 2.5 기준 오바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 승을 봅니다. 이 경기는 사실 글라드바흐 프렌을 볼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변수로서 따진다면은 주중 경기가 이제 라이프치히 쪽에 있었다는 것과 위넨글라드바흐가 사실 켈른과 이제 더비에서 4대1로 지고 지난 프라이브크전은 6대0으로 지고 했잖아요. 특히나 홈에서 6대0이고 막 홈관중 야유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런 거 봤을 때 좀 선수단에 어쨌든 정신무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라이프치히가 주중 경기가 있었다는데 근데 사실 그래도 이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주력으로는 안 갈 것 같은데 라이프치히가 여전히 쉽게 무너진다면 제가 볼 때 글라드바흐가 쉽게 무너진다면 2대0에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비빈다면은 또 의외로 정신무장 잘해가지고 비비면서 이제 뭐 한 2대2 무나 막 캘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거 외에는 다르게 볼 만한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오바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호펜 아니 그 어디야, 그러다가 좀 부상 복귀자들도 좀 있거든요. 복귀자들도 좀 있고, 라이프치가 주중 경기까지 치러가지고 오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요, 제 생각에는. 프라이브루크 대 호펜하임, 요 경기도 어쨌든 뭐 프라이브루크 지난 경기 6대0으로 이겼다고 말씀드렸죠. 정우영이 서브로 갔던 경기인데, 그러면서 뭐 3연패에서 갑자기 탈출하면서 6대0으로 이겼어요. 이 경기도 먼저 부상자 쪽을 먼저 보면은 프라이브루크는 적당히 있어요. 슈미트나 뭐 페트레센 같은 이제 자원들이 빠지는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엔 호펜하임 라인업이 중요해요. 호펜하임 근데 불투명자가 좀 너무 많은 상황이라 지금 뭐 카더럽백 같은 이제 사이드백 자원이 이제 빠지게 됐고, 뭐 휴브너나 게이거 같은 중요한 중미, 뭐 그릴리치 같은 이제 3선 요즘 좀 3백으로 많이 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나 뭐 라르슨 이런 게 다 불투명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릴리치는 감기인 것 같아가지고 나올 것 같긴 한데, 게이거는 못 나올 것 같고, 라르센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사실 호펜하임 지난 경기도 사실 그랬는데, 지난 경기도 라인업적으로 상당히 불투명한데 그릴리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도 뭐 이기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게이거 같은 선수들이 중앙에서 빠진다면은 분명히 지금 상승세를 탄 프라이브루크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근데 이 경기에는 승패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봐요. 호펜하임 원정만 가면 똥 싸거든요. 근데 원정 가면 똥 싸는 이유가, 원정 경기를 할 때마다 누구 한 명씩 빠져요. 참 오늘 크라마리치도, 얘도 이제 핵심 공격수인데, 크라마리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 경기에서 그러니까 부상이 있는 건 아닌데, 부상 복귀한 이후 컨디션이, 코로나였나 얘가? 부상이었나? 아무튼 복귀한 이후 이제 컨디션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보여요. 지난 경기도 교체로 잠깐 나왔거든요. 20분 뛰고 들어갔나?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전 처음에 호펜 프렌쪽 봤는데, 이 경기는 2.5 오바 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오바 쪽이 더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근데 좀 프라이브루크가 사실 지난 경기 뭐 무실점하긴 했는데, 그 경기는 글라드바가 워낙 좀 쌌던 경기고, 오늘 경기 어쨌든 호펜하임이 뒷문이 이렇게 강한 팀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원정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굳이 보면 전 프라이브루크 쪽을 보긴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두 팀 다 득점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이고, 그 중에 이제 한 팀의 득점을 바라면서 오바를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쉽지 않은 경기다. 1대1 무승부가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헤르타 대 이제 아르미니아 빌레펠트 요 경기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오늘 좀 높은 정배들, 그러니까 욕심 좀 안 부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경기에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뭐 터진다 정도의 뭐 배당은 아니에요. 1.9대 배당이니까 사실 뭐 당연히 터져도 이상하진 않은데, 요 경기에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은 아르미니 프렌을 보고요.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렌을 보면서도 막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닌 게, 어느 팀을 이길 만한 힘 정도는 갖고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성적에서 딱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비비고 잘 지지 않을 만한 힘은 최근에는 있는데, 뭔가 한 골 정도 더 넣어가지고 이길 만한 힘 정도는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더군다나 어쨌든 헤르타 베를린 홈이고, 헤르타 베를린 올 시즌 수비가 좀 마탱이가 가긴 했는데 홈에서만큼 좀 덜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베티치가 지난 경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헤르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불투명자도 좀 많고, 뭐 다르다이나 뭐 미틀슈테트나 뭐 이런 좋은 자원들이 좀 불투명해 떠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제 생각에 아르메니가 상당히 비빌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처음에 이렇게 해봤거든요. 초안은 이거였어요. 초안은 이거였는데 바꿨습니다. 아르메니 프렌으로.
양 팀 다 최근 경기력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아르메니아가 상당히 비빌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1대1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아르메니 프렌. 오쿠가와가 또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확실히 헤르타가 우위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았을 때보다 확실히 떨어진 헤르타기 때문에 선수들 이름값만 보면은 괜찮거든요. 막 세르달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잘하는 애들이나 막 이러는데 뭔가 지난 시즌부터는 확실히 믿을 만한 팀이 아니고 저는 딱 무승부 1대1 무승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 2, 3번 이렇게 했어요. 굳이 안 보셔도 될 만한 경기들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보험대 도르트문트인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보험 쪽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최근에 기세가 엄청 무섭잖아요. 홈에서 뭐 이런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도르트문트 승 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 뭐 젤러 이런 애들 뭐 로웬 이런 애들 빠져 있는데 얘는 뭐 십자인대 나가니까 뺏기고 로엔 뭐 중앙 미드필더 쪽 자원이 빠졌어요. 근데 마땅히 대체할 만한 자원이 지금 보험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나올지 뭐 중앙 미드필더 자원은 좀 있거든요. 근데 뭐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못하거나 대부분 이래가지고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지금 보험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고 왔을 때 이제 도르트문트 쪽에 누가 빠지냐면 무코코나 모리 뭐 아칸지 빠지는 건 좀 아쉬워요. 뭐 레이나도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다 돌아왔어요. 뭐 말렌 슈멜처 브란트가 불투명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슈멜처 말고는 다 나올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전 중에 아칸지나 뭐 레이나 뭐 요 정도만 이제 좀 빠진 걸로 보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홀란드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자마자 그냥 아예 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경기에는 뭐 원전 퐁당퐁당이라고 써있긴 해요. 도르트문트가 막 승하다가 오늘 패차례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데이터는 그냥 재미로 넣어놓는 거고 사실 신뢰하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움의 홈 3연승이 딱 깨질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끈적하게 잘 비비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한테는 쉽지 않다. 지난 경기 뭐 베시타스전에서 주전들을 뭐 쓰긴 했어요. 주전들을 뭐 악셀 비첼이나 뭐 홈멜스도 나왔었고 마르코 로이스 선발이었고 한데 그 경기는 사실 뛰었다고 보기 애매해요. 오히려 약간 쉽게 이제 득점도 하고 하면서 이제 폼을 올렸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도르트문트가 일반승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넘어가고 뭐 에밀찬 이런 애들도 복귀한 게 커요.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앞으로 원정 성적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도르트문트가 아스날 대 사우스햄튼인데 이것도 아무래도 아스날 쪽으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스날 쪽으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부상자 쪽을 먼저 보면요 아스날 뭐 콜라시냐 빠지는데 넘어가고 스미스로우 마르티넬리 뭐 레노 불투명에 떠있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좀 아쉬워요. 메카시 골키퍼가 빠지고 스튜어트 암스트롱 얘 미드필더 암스트롱이에요. 어쨌든 얘가 이제 또 계속해서 부상이고 얀 베드나렉이 이제 불투명 수비 쪽 그 로메우가 출전 정지 수비 쪽에 살리수가 출전 정지 좀 많이 빠지죠. 이래서 아스날이 지금 똥배를 받은 거예요. 아스날이 괜히 똥배 받은 거 아닙니다. 수비 쪽에 핵심 살리수 미드필드에서 좀 잡아주는 로메오가 이제 출전 정지고 암스트롱 뭐 지난번부터 빠져 있었고 그리고 베드나락이 불투명 여기에 이제 아스날의 스미스로우랑 마르티넬리가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불투명에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지워도 될 정도로 출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일단은 해외 쪽에서는 보거든요. 이래서 아스날이 똥배를 받은 건데 저는 아스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스날 15년인가 팬이에요. 막 엄청 오래 봐왔고 뭐 군대 있을 때 빼고는 다 봤었는데 저는 지금 아스날이 1.49 받을 팀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분석적으로 봤을 때 팬으로 보나
아니, 분석으로 보나 지금 이 정도 배당받을 만한 팀이 아니에요. 일단 오바메양 마틴이 갔잖아요. 아스날은 골 넣어줄 스트라이커가 지금 아스날에 없어요. 라카체트 오바메양은 그냥 허수아비 인 수준이고, 오바메양이 최근에 아스날 다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제 분석 결과도 다 날먹었어요. 맨유 때 그냥 골대 앞에서 날려먹어가지고 아스날 프렘반드 날라갔죠. 지난 에버튼전에 제가 이거 아스날 못 이긴다 무승부 보면서, 그래도 아스날 때문에 해묵가 이렇게 봤잖아요. 고배당 놀이라고. 근데 또 마지막에 날려먹으면서 무승부를 날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 뭐 부카요 사카나 스미스에 의존하고, 뭐 요즘 토마스 파티도 마탱이가 간 모습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아스날 이겨도 똥줄승 봅니다. 이겨도 똥줄승 보고요. 무승부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2대1 아니면 1대1, 1대0 요주 세 스코어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굳이 본다면 이쪽에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사우스햄튼의 공백자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살리수나 로메오 빠져도 사우스햄튼이 아예 뭐 다른 팀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컨셉은 분명히 유지하고 갈 만한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스날이 쉽게 가져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풀 대 아스톤 빌라인데, 이 경기도 사실 뭐 리버풀 요즘 너무 좋잖아요. AC 밀란 원정 가서도 거의 수비는 아예 2군이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뭐 1.5군 내지 1.8군, 뭐 공격 쪽에 뭐 살라 마네가 뛰었다곤 하나, 뭐 거의 1.78군 들고 가서 AC 밀란을 잡아버렸어요. 원정 가서. 물론 AC 밀란 부상자가 많았지만 그만큼 최근에 상당히 좋은 리버풀인데, 에스턴 빌라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라드가 이제 안필드를 다른 팀의 감독으로서 또 방문하는 부분도 있고, 제라드만큼 리버풀을 잘하는 타팀 감독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라드 같은 경우 이제 뭐 스코틀랜드에서 감독 생활 뭐 오래 하고 했는데, 리버풀 경기는 항상 챙겨봤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에스턴 빌라 입장에서는 리버풀에 대한 전력 분석이 어느 정도 충분히 돼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이거 살라 마네가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클럽이 굴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굴려요. 좀 미나미노 이런 애들도 좀 많이 쓰면서 이렇게 공격 쪽에 미드필더 쪽에 쓰지 말고 공격 쪽에 좀 많이 쓰면서 빼줄 만도 한데, 너무 많이 굴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일단 봤고, 리버풀이 뭐 충분히 지금 같은 기세라면은 뭐 가져갈 만해 보이는데, 저는 학살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학살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뭐 마네나 살라 같은 경우 후반에 이제 교체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 울버햄튼전에 1대0으로 끝난 게 굴려서 그래요. 그 경기는 살라랑 마네 컨디션 좋았으면 3대0, 4대0 나왔을 경기예요. 울버햄튼전에는. 근데 그때 이제 선수들이 좀 지쳐있고 하다 보니까 뭐 미스도 많았고 좀 날려먹는 것도 많았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지난 AC 밀란전에 선발 또 뛰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에스턴 빌라가 어쨌든 좋은 골키퍼를 마르티네즈라는 좋은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고, 수비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이 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살하는 그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아니면 뭐 제라드 감독에 대한 전간 예우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일반 승준도 충분하지만 핸디캡은 좀 불안하다. 1마인 정도는 전 두 골차 보긴 하거든요. 두 골차나 진짜 좀 안 풀리면 한 골차 정도 보긴 하는데, 어쨌든 프렌 쪽 봅니다. 부상자 좀 살짝 보면은 엘리엇, 뭐 커티스 존스, 피루미누 딱 필요 없어요. 너무 대충 썼나? 피루미누 빠지고, 조고메즈 나비케이타가 복귀했습니다. 복귀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 여전히 뭐 트라우레나 뭐 레온 베일리, 뭐 트레제게 이런 선수들이 빠지고 있고, 공격 쪽에 자원들이 빠지고 있고, 뭐 제이콘 램지나 메타겟 이런 선수들이 이제, 램지는 지난 경기 나왔었죠, 선발로. 메타겟도 복귀를 한 걸로 보이고, 데닝스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투명 사이즈긴 한데 충분히 나올 만한 사이즈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턴 빌라가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레스터전에 세트피스로만 두 골을 박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리버풀 공략 가능해 보여요. 한 골 정도는 뭐 기대할 수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마이는 좀 위험해 보인다. 어서오세요.
뭐 이렇게 다 무난무난한 경기가 많네요. 간만에. 항상 제가 맨날 어렵다 어렵다 막 이랬었는데 간만에 좀 뭔가 쉬어가는 날인지 무난무난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이 경기는 유벤투스 승을 봅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 지난 이제 말메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 조금 돌렸어요. 쿼드라도나 수비 쪽에 뭐 키엘리 아니 뭐 더리우트 뭐 핵심 미드필더 로카텔리 뭐 이런 애들은 좀 로테이션 돌려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베네치아 같은 경우 승점 딸라면 지난번에 베로나전에 땄었어야 돼요. 어떻게 3대0 경기를 4대3으로 3대3도 아니고 4대3으로 뒤집혀서 질 수가 있는지 그 경기 때 너무 멍청한 퇴장을 당했던 뭐 체카로니 이런 애들이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요. 뭐 에브에이 같은 수비 쪽 자원 여전히 결장이고 뭐 안파도가 복귀한다는 부분은 좀 그나마 긍정적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좀 루벤투스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는 보이는데 학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도 일단 뭐 쿨루세스키가 부상으로 최근에 또 빠졌거든요. 키에사 같은 뭐 메케니 같은 이제 미드필더 자원 뭐 측면 쪽 뭐 공미도 설 수 있고 뭐 톱자리도 설 수 있고 사이드 쓸 수 있는 쿨루세스키 뭐 이런 자원들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라타나 모이스킨이나 디발라 뭐 이런 애들한테 걸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냥 한 골 두 골 넣고 그냥 수비해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유벤투스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유벤투스 승이랑 2.5점 언더 봅니다. 베네치아가 어떻게 경기를 또 나올진 모르겠는데 유벤투스가 적당히 놓고 끝날 만한 사이즈다. 왜냐면 그리고 또 거세게 반항할 걸로 보여요. 지난 경기를 그런 어이없는 경기를 했던 것도 있고 선수들이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승언더 이렇게 봅니다. 그 경기는 주작입니다. 그 경기는 주작이에요. 바르샤스 그 3대0에서 그 경기는 바르샤가 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작 경기입니다. 자, 노리치 대 이제 맨유 경기인데 이 경기도 맨유 승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맨유 같은 경우 지난 유로파에서 왜 그렇게까지 로테이션을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싹 다 돌렸어요. 아예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선수들이 이제 필드 위에서 11명이 거의 11명이 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호날두 뭐 이런 애들이 다 선발로 풀 컨디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그린우드 정도 좀 뛰었네. 참 그린우드 정도는 좀 뛰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 맨유가 감독 바뀌고 나서 랑닉 감독 오고 압박이 상당히 강한 팀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멀쩡하다면 노리치 상대는 쉽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노리치 같은 경우 지금 앞선 자원에 라시차가 또 빠지는 부분이 있고 얘 같은 경우 노리치도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감독 바뀐 이후에 이제 많은 활동량으로서 좀 수비 쪽에 가담도 잘 해주고 역습 시에도 이제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또 올라가면서 숫자 싸움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상이고 브랜든 윌리엄스도 감독 교체 이후에 이제 뭐 측면 수비로서 자주 나왔는데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맨유에서 임대로 오내잖아요. 결장을 하고 놀만 불투명이긴 한데 해외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얘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긴 하지만 핵심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불안함이 분명 노리치에 있고 결국 노리치의 축구는 이제 상대 볼을 빠르게 갈취해가지고 빠르게 역습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맨유가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이 멀쩡하다라고 했을 때 노리치의 득점 확률이 저는 좀 낮지 않나라고 봐요. 마무리 뭐 푸키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푸키는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많이 날리는 부분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스킬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좋은 공격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유가 저는 무난하게 가져갈 만한 경기로 봅니다. 맨유 마인승도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뭐 마인은 살짝 불안하긴 해요. 원정이기도 하고 실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적다고는 하긴 했지만 맨유 수비잖아요. 그럼 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승리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줄만 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다 웬만한 다 정배를 봤잖아요.
물론 안 본 경기도 좀 있고 위험하다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제가 안 본 경기는 다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제가 정배를 안 본 경기들 있죠. 아니면 오늘 분석을 안 한 경기들 참, 그 경기는 다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뭐 AC 밀란도 있고 첼시도 제가 볼 때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인데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예요.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볼프스가 이거 1.7은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낮게 받았냐? 상대 전적이 좀 압도적이에요. 상대 전적이. 그러니까 과거에 좀 전적까지 가져오면요, 볼프스가 홈에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12승 3무 4패예요. 이건 제가 최근 상대 전적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옛날 것까지 가져오면은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볼프스가 최근에는 물론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뭐 강등권이나 뭐 그런 때도, 그런 시즌도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상당히 좀 압도적인 좀 상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부상자들도 좀 많이 돌아왔어요. 뭐 슐라거 같은 좀 좋은 미들필더 자원도 불투명 사이즈라서 좀 돌아온 걸로 보이고, 지난 경기에 또 이제 출전 정지로서 은메차가 안 뛰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뭐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요 경기는 슈투트 프렌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 전적이나 뭐 은매차 안 뛰었다고 이거 1.71은 제 생각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볼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감독 교체 후에 반짝했지만 다시 거의 5경기 연속 5연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졌거든요. 수비 쪽에서도 집중력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고, 슈투트가 부상자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핵심으로 분류될 자원에서 이제 부상으로 보면 뭐 칼라이지치 공격 쪽에 뭐 얘나 아니 뭐 피리 뭐 이런 자원들만 이제 빠져있지, 나머지 자원들은 거의 다 로테이션급 자원이에요. 로테이션급. 그러니까 뭐 벤치를 좀 지킬 만한 선수들이나 아니면 어린 선수들 위주로 좀 많이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돌아온 슈투트가르트고, 다만 불안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또 부상 복귀했던 사일러스나 아니면 올리버 캠프, 뭐 아니면 이제 골키퍼 브래들로, 뭐 이런 애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하고, 상대 전적 면에서 불안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거 볼프스가 정말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굳이 베팅한다면 슈투트 프렌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볼프스 쪽을 보는데 하시는 분들께 뭐 가능성을 또 드리자면, 저는 볼프스가 이기면 오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볼프스가 이 경기 무실점으로 가져갈 확률 저는 상당히 낮게 봅니다. 어쨌든 저는 프렌 쪽을 본다는 거. 오늘 경기들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거 다 웬만하면 다 정배 쪽의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분석적으로 뭐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 이제 강과 약의 전력차가 큰 매치업들이 많았고, 특별히 뭐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없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고, 제가 뭐 분석 안 한 경기들이나 뭐 이런 경기들에서 있어서나 아니면 분석한 경기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뭐 답변 드릴게요. 오늘 금방 제일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다 정배다 보니까. 아유, 채팅창을 안 올려드렸었네. 맨시티랑 피오도 정배 봅니다. 맨시티랑 피오도 정배 봅니다. 근데 피오는 마에는 피오렌티나가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을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있다는 식의 뭐 해외 쪽의 기사가 종종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로테 돌리면 마에는 좀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영상 유튜브에 올라갑니다.